3장 3절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함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를 하나를 딱 꼽으라 한다면 아무래도 삼각함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대학교 과정에서 특히 이공계열에서는 이 삼각함수가 활용 빈도수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의 미분 공식을 절대적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삼각함수의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를 복수 삼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그래프는 삼각함수 사인의 그래프고 아래 그래프는 삼각함수 코사인의 그래프입니다. 삼각함수 사인은 원점 대칭이고 코사인은 y축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값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x가 2분의 8일 때 사인이 1이라는 것, x가 2분의 8일 때 코사인은 0이라는 것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삼각함수 사인하고 코사인의 그래프를 지금 살펴봤는데요. 사인을 미분한 게 코사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같은 두 개의 극한을 계산을 해야 삼각함수 사인의 도함수가 코사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극한을 증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극한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음 같은 도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거는 앞에 2장 2절에서 예제 3번에서 계산기로 하나하나 계산해 봤더니만 얘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데이터 값으로서 우리가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 말고 직접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해서 이 극한이 1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하학적인 도형을 이용해서 이 극한이 1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로피탈 정리를 배우게 되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단 한 줄에 이거의 극한이 1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피탈 정리는 여러 함수들에 대한 미분 공식을 다 알고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교과 순서상 미분 모든 것들을 다 배우기 전 단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로피탈 정리 쓰는 것을 보류하고요. 그냥 얘를 기하학적인 도형을 이용해서 극한이 1이 나온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면 지금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이냐면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 하나 있다라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에요. 자, 이제 원둘레상에 두 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둘레상에 두 점을, 한 점을 A, 확대한 게 이거예요. AB라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중심각의 이 부채꼴 모양이죠.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 놓겠습니다. 반지름 1이 되는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를 L이라 놓고 부채꼴의 반지름을 R이라 놓고 중심각을 세타라 놨을 때 호의 길이 L은 R 세타와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R이 1이거든요. 여기가 R이 1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호의 길이는 R이 1이니까 호의 길이 L은 세타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의 길이가 세타예요. 즉 이 그림사로 보면 이 휘어진 호의 길이가 세타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볼까요? 점 B에서 선분 OA에 수선의 발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도형은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예요. 이 빗변의 길이가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높이를 계산할 때 높이는 자, 빗변면의 높이니까 결과적으로 사인 세타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가 사인 세타예요. 이 노란색 직선의 길이가 사인 세타고 휘어져 있는 이 호의 길이가 세타인데요.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인 세타 값보다는 세타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림이 이해됐죠? 자, 이 직선의 길이보다 휘어진 길이가 더 당연히 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양면을 세타로 나누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당연히 1보다 작다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을 하나 얻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그림을 또 볼까요? 자, 이 왼쪽 그림을 갖고 좀 더 설명한 다음에 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요 점 A에 접하는 접선, 점 B에 접하는 접선이 서로 만나는 점을 2라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두 접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선분들의 길이가 여기서 말하면은 얘네들이죠. B2하고 A2가 되죠. 이 주황선으로 표시했던 두 선분의 길이 합은 이 하얀선으로 표시했던 호의 길이보다 당연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의 길이가 세타였지 않습니까? 이 세타의 길이보다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B2와 A2를 더한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변의 길이를 이렇게 발을 써서 표시할게요. 아니면 이렇게 줄을 그어도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절대값처럼 크기를 계산해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쓰도록 하죠. B2의 선분의 길이를 계산합니다. 당연히 이 두 선분의 길이가 세타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B의 길이는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데요.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B2의 길이보다는 D2의 길이가 더 커요. 여기서 부등호가 생깁니다. D2의 길이가 더 길다라는 것. 자, 근데 여기서 A의 길이와 D의 길이를 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볼까요? A의 길이와 D의 길이를 더하는 것은 AD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길이가 AD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됐죠? AD의 길이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이 길이잖아요. 근데 이 길이는 커다란 삼각형이 여기 접선이었기 때문에 수직이거든요. 커다란 직각삼각형이고 여기가 세타잖아요. 요 밑변의 길이가 1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AD의 길이가 탄젠트 세타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부등식 관계로부터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 다시 쓰면 세타는 탄젠트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타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예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타가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잘 보세요. 여기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 이 아래 그래프가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인데요. 코사인의 그래프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모든 세타에 대해서 값이 양수예요.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이거 양수예요. 양수니까 양면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의 변함이 없고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였기 때문에 역시 이거 양수죠.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자리 바꿈해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얘가 2번식이에요. 자, 이제 이 1번식과 2번식을 결합해보면 다음 같은 대소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세타분의 사인 세타보다 작고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의 양면에다 극한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겠습니다. 세타를 0으로 보낸다면은 주어진 식은 코사인 세타. 자, 우리 극한이 갖고 있는 성질상 애초에 이렇게 부등식이었다 할지라도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리고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양옆의 극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타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세타는 세타 0으로 할 때 코사인 제로가 1이잖아요. 코사인 제로 1이고 그 다음에 1에 관한 극한은 당연히 1에 관한 극한은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끝의 극한이 1로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스퀴즈 정리를 여기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뭐 압축 정리 또는 뭐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도 여러 가지 용어로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스퀴즈 정리에 의하여 우리는 양옆의 극한이 스퀴즈 정리에 의해서 양옆의 극한이 1로 가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극한도 1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타 0으로 할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사실 세타가 지금 보다시피 양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이 극한 취할 때 이렇게 양수 쪽에서 0으로 간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요 1이 나와요. 그런데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인은 기함수고 세타도 기함수예요. 그런데 기함수분의 기함수 전체는 우함수거든요. 그 말은 곧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플러스 쪽으로 가도 이게 1이 나온다면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가도 당연히 1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똑같이 1로 나왔으니까 이제 방향 고려하지 않아도 이 값이 항상 1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극한은 1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다음 극한이 0임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 극한이 0이라는 것까지 보여야 우리가 사인을 미분한 게 코사인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왜 이 극한은 0이었을까 하는 건데요.
자, 식을 약간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타형으로 가죠.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인데 우리는 분모 분자에다가 0이 아니기만 하면 어떤 상수를 곱해도 상관없잖아요. 똑같은 상수를.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얘가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세타처럼 코사인 제로 1이잖아요. 1 더하기 1, 2. 그래서 분모가 여기 아니니까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0이 되는 값을 0이 된다면 분모 분자에다 이런 값을 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니니까 이렇게 곱할 수 있었고요. 자, 이제 주어진 식에서 세타형으로 갈 때 이제 식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분자는 합차의 곱,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삼각함수의 제곱 공식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서 사인 세타의 제곱을 더한 것은 1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얘가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1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방금 전에 우리는 이 값이 1이라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자, 그래서 알고 있는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 식을 약간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세타형으로 갈 때, 자, 이 식에서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옆에다 따로 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옆에다 따로 띄어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두 개의 곱의 형태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앞에서 극한이 갖고 있는 성질에 뭘 배웠었냐면 각각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곱하는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곱과 같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이 앞부분의 극한이 1이에요. 이 앞부분의 극한이 존재합니다. 이제 뒷부분의 극한을 봐요. 세타 제로일 때 사인 제로는 제로, 코사인 제로 1 더하기 1, 2분의 0, 0으로 존재합니다. 이거의 극한은 0이고요. 얘의 극한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미 계산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각각의 극한의 곱이 돼버리니까 1 곱하기 0, 0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두 개의 극한의 결과에 힘입어서 이제 사인을 미분한 게 코사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함수 fx를 sin x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f의 도함수를 구하려고 하죠. 자, 도함수의 공식에 의해서 도함수의 정의라 할 수 있겠죠. 뭐 정의긴 하지만 워낙 뭐 빈번하게 사용되니까 마치 공식처럼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도함수의 정의로부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와 같이 됐죠. 근데 여기 함수 fx는 사인으로 바뀌어서 표현된다는 것을 약속을 했었으니까 분자를 전부 다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x 대신에 x 플러스 h라면 사인 x 플러스 h와 같이 되죠. 사인 x 플러스 h와 같이 되고 fx가 sin x니까 여기가 sin x가 됐습니다. 이제 이 식을 여기서 바꿀 때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 사인 합차를 곱으로 바꾸는 것을 여기다 써도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증명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는 저자가 이 앞부분을 덧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최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인 마이너스 사인을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의 곱의 형태로 바꿔서 풀어도 증명이 똑같이 돼요. 자, 이제 이걸 책대로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인 덧셈 공식이죠. 사인 덧셈 공식에 사인 x 더하기 h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자, 사인 덧셈 공식 외우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외우면 충분해요. 자, 사인 x 더하기 y를 자, 얘를 외울 때 신, 얘를 코, 푸, 코, 신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이걸 이미 외우고 있다면 그 방법대로 이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 배웠던 학생들은 이렇게 외우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사인 x 더하기 y는 신, 코, 푸, 코, 신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 코, 푸, 코, 신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신, 코, 푸, 코, 신 이와 같이 될 것이고 사인 h예요. 쌍곡함수가 아닙니다. 그냥 사인 h일 뿐이에요. 자, 이제
뒤에서 다루게 될 이제 쌍곡함수의 미분법에 혼돈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냥 sin h일 뿐이에요. 코사인 h, sin h예요. 하이퍼보릭 함수가 아닙니다. 하이퍼보릭 함수가 되려면 여기 x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코사인 h, sin h일 뿐이에요. 마이너스 sin x에 와치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에서 이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을 이제 잘 보면 공통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h분에 요 sin x를 묶어내겠습니다. sin x를 묶어내면 코사인 h 마이너스 여기 1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플러스 코사인 x 곱하기 sin h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나눗셈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하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둘로 쪼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은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쪼개버리면 sin x 그리고 h분의 그 다음에 코사인 h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x 곱하기 h분의 sin h가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이 두 개의 극한을 이미 다 배웠습니다. 이거의 극한과 이거의 극한이에요. 얘의 극한은 1이라는 것을 배웠죠. 세타 대신에 그냥 h가 온 것뿐이에요. 얘가 1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요거의 극한도 배웠어요. 세타 대신에 그냥 h가 온 것뿐입니다.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는 0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 값이 0이고 이 sin x는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치역의 값이 기껏해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움직일 뿐이에요. 마이너스가 1 사이면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유한 상수가 범위 안에 있어요. 확정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기껏해야 마이너스가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있지요. 근데 하지만 얘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는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앞부분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0이 됐고 뒷부분은 코사인 x는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죠. 코사인 x. 그리고 얘는 앞서 다뤘던 것처럼 1이니까 곱하기 1. 뭐 1은 곱셈이 되는 항도니까 안 써도 되죠. 자, 그래서 이 도함수가 sin x의 도함수가 코사인 x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삼각함수 sin의 도함수가 코사인이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x의 도함수도 똑같이 이렇게 코사인 x 더하기 h 마이너스 코사인 x를 할 때 코사인 덧셈 공식을 또 쓰면 돼요. 코사인 덧셈 공식은 마, 신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마, 신 이렇게 외우면은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코사인의 도함수를 구할 때도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쭉 계산한다면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명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결과만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사인 x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붙습니다. 마이너스 sin x가 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